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평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기도 양평군 출신 이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2만 4천 양평 군민과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서울 양평 고속도로 등 현안에 대한 김동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네, 당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사님께 그 나들목과 분기점이 지닌 기능적 구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지금 IC가 있고 JC가 있겠죠. IC는 일반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다른 분들이 고속도로 올라타는 기능을 하고 있고, JC는 이제 고속도로나 큰 도로 안에 만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IC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이고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고 나들목 분기점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기점은 할 수 없죠. 네, 할 수 분기점은 없죠. 도로 간의 연결점이니까. 네. 그럼 나들목이 없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 그러니까 예타안에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어떤 노선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가 여러 차례 밝혔지만은 포인트는 그 예타안이다 수정안이다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네, 노선이 도지사님,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그 양평 국민들께 저한테 부여해 주신 질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면 짧게 핵심만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하는 것은 맞습니까? 네, 지금 제 원칙에 따라서는 네. 원안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사께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강화하면 지역에 나들목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안 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면에 지금 애초에 예타 안에서는 네. 다른 IC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도 예타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뭐 좀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도지사님 지금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나들목 있었으면 예, 네, 그럼요. 동의하십니까? 예, 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지사께서는 지난 8월 3일 오전에 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이 가장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 원안이 얘기한 그 노선은 예타안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원안이 예타안이 동의한다는 의미는 양평군을 패싱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들목을 좀 금방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예, 나들목은 진입이 가능한 것이고 분기점은 가능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안인 예타안에는 IC가 없습니다. 맞죠? 아니요, 이걸 좀 크게 보셔야죠. 그렇게 작게 보실 게 말은 아니죠. 네, 제가 이 좀 문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양평 문제만이 네, 아니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원안인 예타안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양평군을 패싱한다고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동의하지 서울 않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라는 명칭만 빌려줄 뿐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양평 구민들의 염원은 저버린 이름에만 서울 양평이라고 명시되는 그런 고속도로가 됩니다. 이 의원님 못지않게 양평 국민 저도 지사님, 사랑하고 제가 질문에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제가 질문하는 알겠어요. 것과 설명하는 것에 뭐 이의를 답할 기회도 제기하시면 충분히 주세요. 드릴 네,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사께서는 현실적인 안이라고 주장한 그 예타안 노선은 남한강 교량 높이가 높고요. 그리고 인근에 양성초등학교가 있고 양서초등학교, 또 중앙선 철도와 근접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그리고 그린벨트 등의 공적 제한으로 인해서 양평군들이 염원하는 강화 나들목이 설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불가하다고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양평구민 입장에서 바라볼 때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을 기다려온 수건 사업입니다. 양평구는 경기도에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수도권 2,600만 명의 식수 공급처로 지정되어서 상수원 보호구역 등 10여 가지의 중첩 규제를 갖고 있다는 부분도 저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 본 의원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정쟁의 대상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하다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향한 여야 정치인들은 물러나고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또 양평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속히 재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 현실적인 아니라고 주장한 원안 노선, 그 예탄이죠. 그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공적 제한으로 인해서 나들목 설치가 불가하다고 한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사께서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정쟁의 대상에서 분리되는 것을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쟁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타당한 대안 노선이 제시된다면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그거는 좀 명확하게 다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네. 수년간에 걸쳐서 예타를 통과해서 된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노선이 변경이 됐어요. 지금 이 의원님과 똑같이 저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수정 안대로 하게 되면 빨리 추진이 어려울 것입니다. 네, 첫째로는 그러면 아니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지사님 이후에 충분히 들을 거니까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그 경기도의 지역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지사님이시잖아요. 그 양평군의 동부와 서부의 균형 발전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고 동부와 서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와 서부는 우리 그 도의원의 그 지역구를 얘기하는 우리 이 의원님은 동부 쪽이시고 또 김 의원님은 서부 쪽이시죠. 김 의원이 누구시죠? 저 양평군의 김 의원님. 방병수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저 그 서부 쪽에 양평읍이 있고 네. 동부 쪽에는 그보다는 인구가 좀 적지만은 서로 간에 그 지역 간에도 그 다소간의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장하시는 그 양서면 분기점이 있는 곳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쪽은 서부 쪽 있죠. 양서면은. 네, 강화면 IC와 그리고 강상 JC가 있는 곳은 어느 쪽입니까? 그쪽은 동부 쪽에 서부 쪽에 가깝죠. 아닙니다. 동부 쪽입니다. 동부 쪽인가요? 네, 동부 예. 권역입니다. 네, 본 의원은 양평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를 짚자면 교통 체증에 따른 전신적, 물질적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점을 좀 들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애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된 사업이고 장기적으로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고려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이 발언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경기도지사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하신 멘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쭉 해왔던 정책입니다. 네, 경기도에서 추진한 정책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경기도라고 해서 시군 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와 소통도 안 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 이해를 못하는데 이 아니, 도로가 결정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결정됐다고요? 네,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된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건의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 연결을 고려했다. 예, 고려했다. 예, 이 부분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저희가 그 고려를 했죠. 네, 저희가 양평군과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양평군가요? 네, 글쎄요, 그건 제가 실무적으로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아주 유명한 도로입니다. 막히기로. 그래서 그 설악 IC 쪽으로 연결하는 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쭉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네. 저는 그 국민들의 의견이나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경기도지사가 개인적인 취향이신 건지 즉흥적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발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려스럽고요. 제가 기초의원 4년을 하면서도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데 경기도에서 말씀하십시오. 예. 네,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또 양양고속도로의 그 고속도로를 연결했다라는 지사의 말씀을 전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그런 드리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도 말씀하신 게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교통 수요가 분산되면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리는 전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예, 조금 나중에 다 드릴게요. 좀 시간을 아니, 좀 지금 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이 의원님은 질문을 하시고 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해야지요. 네, 뒤에 드릴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네, 지사께서는 내비게이션 사용하십니까? 네, 습니다. 네, 그 막히는 도로는 적색선으로 표시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막히지 않는 도로는 녹색선으로 표시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지사님 어느 쪽 선택하십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하면 안 막히는 길을 선호하죠. 아, 안 막히는 길을 선호하시죠? 제가 이걸 놓쳤네요. 지금 양평 국민들은 그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만성 교통 체증으로 일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로가 막히면 뚫리는 다른 길로 가고 싶은 게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답을 떠나서 대안도 없는 주장은 무의미한 정치 쇼로 보입니다. 유튜브 하듯이 즉흥적인 언행은 자제해 주시길 의원님, 바랍니다. 지사님. 말씀을 상가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경기도부터 살피십시오. 아니요. 지금 이 양평 고속도로의 목적은 6번 도로와의 연결을 통해서 교통 체증을 막고 또 나아가서는 양양 고속도로까지 해서 양평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지사님, 체증을 그 해소하는 질문은 겁니다. 뒤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뭐 드릴게요. 쇼를 하고 있다니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시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핵심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가 질문을 고려해서 하고 질문에 있습니다. 답도 하지만 주장하시는 것 중에 주장하는 옳지 않은 부분에 것에 대해서는 대해서 저도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충분히 반박하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네, 주십시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국정이 아니라 도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 점은 한 번도 잊은 적이 경기도민의 없습니다. 예, 예. 교통 불편부터 좀 해소하실 수 있도록 집중을 좀 그렇게 하고 해주셨으면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집행부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도정 질문에 대해서 원고 좀 달라고. 네? 그건 뭐 그리고 제가 알지. 세부 질문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두 분이 전화하신 게 아니라서 그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이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지역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 질문이 이해가 안 가셨나요? 제가 우리 실무자들이 아마 의원님께 질문 달라고 했다면 제가 답변을 좀 원활하기 위해서 네, 준비를 한 도지사님이 것 그럼 같은데 시키신 겁니까? 시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들도 이 건에 대해서 미리 질문 얻을 필요 없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왜, 우리 도정 뭐 질문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지사님이 알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지금 이해해 이 주시기 양평 바랍니다. 고속도로에 관해서는 의원님이 지금 그렇게 날카롭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간부들도 사전에 질문 받을 필요 없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미 안 받았습니다. 네? 이미 드렸습니다, 도지사님. 뭐 질문 요지서라고 왔더구만요. 네, 답변서도 받았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사님은 지금까지 파주시, 화성시 등 그 민생 현장을 좀 찾으셨었는데요. 현장을 본 느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장이 뭐 다양하니까 현장에 따라 다르지요. 뭐 가는 곳마다 특색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있으셨습니까? 그 뭐 하도 간 데가 많고 하니까 간 거에 따라 다르지요. 예컨대 뭐 농업 또는 농민을 위해서 간 것도 있었고요. 어민을 위해서 간 것도 있었고 또 소상공인 만난 적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럼 현장에서 접수한 내용 중에 현장에 도입한 사례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현장에서 한 것 중에 일부는 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또 많은 것들은 와서 검토가 필요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검토. 알겠습니다. 예, 전세 사기 피해 현장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습니까? 네. 네, 지사께서 최근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양평에 오신 적 있습니까? 가평에 설악에 가서 양평을 통과하면서 그 도로를 한번 달려보면서 얼마큼 막히는지 본 적은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보셨죠? 그렇습니다. 네. 뭐또 내려서 휴게소에서 또 우리 도민들과 또 대화도 나눴고요. 네, 네. 지난 7월 18일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돼서 개입하시려거든 현장을 찾아와 달라고 엄중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양평에 안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뭐 고려를 했던 것이죠. 일정 예. 때문에 고려하신 겁니까?
네, 현장 찾아가서 도민 입장 개진하겠다, 현장에서 답 찾겠다 하셨습니다. 현안과 상관없이 현장도 즉흥적으로 고르시나 봅니다. 현장에 그 와 말을 보지도 그- 않고 양평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도 않았으니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예타안과 양평군이 건의한 노선 1, 2, 3안 그리고 국토부에 대한 노선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의원님, 양평 구민의 의원님 생각도 잘 모르시는 그렇게 것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양평 안 왔다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도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말씀하실 안 오셨지 시간을 주시고 않습니까? 여태까지 해야죠. 제가 5분 발언한 지가 언젠지 아십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지사님. 그러면 뭐 그 발언대로 다 쫓아가야 됩니까? 저도 일정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다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이슈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라방에서, 이슈인데 그쵸? 이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호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할 기회를 달라 이런 네,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네, 지사께서는 얼마 전 라이브 방송 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간 불과 1.6km만 연결하면 이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건 제가 주장하셨습니다. 16km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뭐 이미 다 보도가 되고 연결이 돼서 보시다시피 예, 저도 그 라방 봤습니다, 도지사님. 아, 예, 그러셨어요? 예, 예. 예. 그 교통 체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갑자기 가평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지사의 깜짝 방문으로 가평 주민들이 국민들이 좋아해 주셨다는 언급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 현장을 중요시하고 양양 고속도로의 생동감 있는 현장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지사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즉석 라이브 방송에 대해 댓글도 많이 달리고 또 주민들도 많이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좋으셨겠습니다. 예, 인기도 많이 오르셨을 것 같고요. 양평에 의원님, 양평에 제가 6개월을 살았습니다. 네, 도지사님 제가 질문 안 드렸습니다. 중간에 맞지 마십시오. 네, 양평은 만성 교통 체증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네. 네, 국책 사업인 강한 아들목을 포함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갈망하는 양평 국민들의 목소리를 마주해 주십시오. 지사께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현안을 다루자는 그런 국토부의 요청에도 답하지 않으셨고 양평군의 요청에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지사님의 그 주장처럼 양평 지역의 현장을 마주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서 일정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체크가 안 되고요. 네. 그러면 그러면 제가 제가 저한테는 오시면 현장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언제 얘기할 기회를 주신 건가요? 네, 답변 드릴 준비 그런가요? 돼 있으니까 기다리시고요. 네, 제가 가게 되면 의원님 같이 가십시다. 예. 네, 제가 현장 네, 안내하겠고요. 도정 질문 끝나기 전에 일정 확인해서 답변해 그거는 주시면 뭐 그렇게 저 10분 만에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못 되고 네, 이후라도 피드백 그러시죠. 꼭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인 예타안 노선 분기점이 양서면과 서울 양양 고속도로까지 연결하면 도가 생각하는 교통의 미래 비전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서면에서 불과 1.6km만 연결하면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연결돼서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쪽 주민들이 아주 좋아했다고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쪽 주민들이란 어느 지역 주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평 주민들 말씀드리는 거죠. 양평 주민입니까? 네. 저는 제가 몇 분한테 그 라방 들으신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가평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가평도 양평이라고 당연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화도에서 서울 양양고속도로 화도에서 설악 30km가 네. 아주 유명한 상습 구간입니다. 네, 정체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사님 그러면 양평, 가평 구민들 심지어는 수도권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주장하시는 그 양서면 종점 아니라고 하시는 그 지점이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 양서면이고 종점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그 네? 부분이 양서면 종점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저는 주세요. 양서면에 소재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안 어디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타안에 제가 중동 분기점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상 병산 JC 이건 정확하게 아시면서 주장하시는 중동 JC 중동 분기점을 모르십니까?
지금 뭐 말꼬리 잡으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우리 전매주신 네. 의원님이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지사님. 잘 아니 들어주십시오. 저한테도 얘기할 기회를 네, 주셔서 경기도지사가 가평군민과 양평군민에 대해서도 잘 분간하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아니 언제 분간을 그 위에서 못했어요? 갈등을 조장을 하고 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은 전치 노름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의원님, 더불어서 의원님, 1.6km 지금 말에 대해서는 양평 고속도로 지금 말에 예. 대해서는 그 제가 분명히 반박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일방적으로 얘기하셔도 됩니까? 가평에 제가 갔었고요. 네, 가평 분명히 고속도로 위. 그렇죠. 분명히 네. 말씀드리지만 가평의 설악 IC에서 네, 화도 IC까지가 가장 막히는 길이어서 양평을 통과를 했고요. 네. 양평과 가평을 구별하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정정을 해주시고요. 네, 가평과 양평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은 정정을 하겠고요. 양평에 제가 네, 양평과 가평 주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그 부분들에 언제 제가 대해서 헷갈리겠습니까? 하시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죠. 아니 언제 헷갈리겠습니까? 아니 지금 양서면 종점안이 어딘지도 모르시고 양서면에- 가평 위에서 얘기하시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얘기하시고 양서면 종점에서 그 설악 IC까지 16km 정도를 연결하면은 1.6km라고 그거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제가 정확하게. 정정을 했지요. 제가 그 방송 중에 하는 얘기니까 16km, 1.6km로 잠깐 착각을 한 것이고요. 어떻게 16.4km를 1.6km로 착각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1.6km만 연결하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를 잘 아시는 도지사님이 예산이 얼마나 크게 격차가 나는지도 아실 거고 그걸 통과하는 자연 주변에 제가 대한 그거는 부분들도 즉석에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즉석에서는 라이브 어, 방송이었었고요. 그렇죠. 즉석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 네. 후에 제가 네, 알고서는 그 후로 해서 16km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난 5월 경에 그 조한 IC와 이 부분이네요. 도지사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렇죠? 딱 봐도 그냥 2.6km죠. 직선거리로. 지난 5월경에 조한 IC와 양평 IC는 1단계 부분 개통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럼 조한 IC하고 하도 JC는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별개로 오는 12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처음부터 양평군 그 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이전 군수가 강화 나들목 얘기는 없었다고 몰랐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때문에 그 원안 예타안에 대한 것을 계속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 애초에 지금 수정안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요. 네. 제가 지금 예타안을 얘기하는 것은 그 노선의 뭐 타당성 이런 이전에 지금 이것이 오랫동안 그 국토부와 기재부 예타까지 거쳐서 결정이 된 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수정안으로 변경이 됐고 네, 제가 지사님. 제가 그 부분은, 이것을 네, 아니, 왜 주민들 얘기만 왜 주민들 얘기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아니에요. 왜 얘기만 나면 설명을 막습니까? 하시니까 제가 아니 왜 얘기만 나면 막어요? 아니, 조금 더 그러니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사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 원칙입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질문이 제가 어렵게 질문 안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예, 답할- 아니요로 말씀하실 아니요, 수 답할 기회를 있도록 준다면서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답할 기회 기다리세요. 주겠다면서요. 자꾸 그렇게 질문을 끊으시니까 시간이 자꾸 가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저한테 얘기하신 내용들이 아직도 많은데 좀 기다리십시오. 참, 거기에다가 의원님, 지금 의원님, 왜 도지사님께서 제가 이 원안에 대한 부분을 원칙 얘기를 주장을- 하면은 의원님이 제 말을 막으시는데 왜 막는지 이유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제가 드리는 정확히 질문에 알고 있는 것을 도지사님이 이현- 답변만 명확하게 핵심적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아니요, 이 분들이십니다. 의원님은 지금 그 거기에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호도하는 질문만 지금 던지고 계세요.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실까요? 이 정도로 괜찮으실까요? 아니요,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네?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예. 질문하는 거에만 답변하십시오. 짧게. 아니 아까 지금 답을 할 예타안에 대한 시간을 부분, 주겠다면서요. 원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지금 답을 여기 주겠다. 본인이 지금 제출하신 답변서, 고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도 서울 양양 두 고속도로와 연결을 해야 된다고, 원안과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답변을.
이건 지사님의 생각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양평 군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고 그 반대. 왜 경기도지사가 양평 국민의 생각에 반대로 자꾸 말씀을 아니 하십니까? 양평 국민이 뭘 그러니까 반대합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양평 국민이 뭘 반대해요? 국민들의 타들어가는 가슴에 기름을 붓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가만히만 계시고 국민들이 도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행정적인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분이 도지사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굳이 라방을 하고 즉흥적으로 얘기를 해서 왜 혼선을 주고 그 마음에 자꾸 상체기를 내십니까? 아니 무슨 혼선을 주고 상체기를 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을 할 기회를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막고 지금 답을 막으십니까? 제가 지금 지금 답변을 계속 하셨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지사님. 했어요. 계속 막고 계세요. 제가 지금 원안을 얘기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년간 검토해온 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는데 그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 도로가 추진이 어려울 거예요. 특정인의 부동산이 새로운 안의 종점 쪽에 있다고 하는 의혹을 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선사입니다. 것이고요.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뭐 전 뭐 선사인지 뭐 구체적인 그러면 와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왜 안 오시냐고요. 아니 제가 왜 그 특정인 땅을 뭐로 확인합니까? 아, 그러면 특정이 땅 오기 싫으시면 강화 IC 위치에도 와보시고 지금 주장하시는 증동 JC도 와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로는 그리고 제가 이 도로의 당초 목적이 6번 정책하시면 6번 국도 도지사님의 생각과 어떠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지금 방향은 아닙니다. 지사님이 그동안 하도 성명서 또 기자회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그럼에도 대해서는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양평 국민이 얘기하는 방향과 말씀하시는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 질문을 통해서 도지사님의 생각을 명확하게 양평 국민들께 도민들께 전달해 드리기 자,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자, 그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핵심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시겠죠? 의원님은 뭐 얘기 다 하고 저는 뭐 이렇게 네, 그게 그렇습니까? 이 자리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저 자리고 제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도지사님이 했는데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제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건에 대해서 기자회견하고 라방 잘하지 유튜브 하시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또 하십시오.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 배 더 많이 국토부 장관 기자회견을 했고 네. 또 관련된 일도 했고 일타 강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이 도로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번 국도와 또 나아가서 양양고속도로와의 연결시킴으로써 동북부 네. 도로 정체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네, 도지사님 12분 52초 남았습니다. 이거 보시죠. 그리고- 최근 양평 국민으로 구성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한 범대위에서 양평 국민 6만 1,042명이 서명한 강화 IC를 포함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재추진 서명부를 국토부 원희룡 장관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말이죠. 양평 문제만이 알고 아니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양평 네, 문제만이 이와 아니고 별개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기존안에 중동 분기점이 있는 양서면의 동북권 이장 협의회에서는 양서면 종점안에 반대 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국토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겁니다. 양평 국민들의 마음을. 아니 답을 좀 들어보세요. 서울 이 양평 문제는 양평 국민 문제만이 아니고 지리가 너무 경기 과열된 동남북-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이 수도권 지사님과 교통망각이 되는 의원님은 겁니다. 차분하게 질의 답변을 아니 해주시기 차분하게가 아니라 바랍니다. 의장님.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도 차분하게 해주시고 지사님도 차분하게 해주시고 아니요, 뭐안 너무 차분해도 과열된 것 좋은데 같아서. 지금 답변할 기회를 의장님이 주세요. 말씀하신 시간은 저한테 더 주셔야 됩니다. 네. 30년 뒤에 어떤 괴물을 만들지 모른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이게 지금 네, 무책임한 이게- 김동연 지사의 말에 대해서 어느 기자의 칼럼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준 높은 대권 정치인가? 그 전에 경기도지사이다. 라면서 수원의 텅 빈 횟집을 지키는 사장님에게 괴물은 물이 아니라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서 양평군의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했습니다. 양평군 의회는 총 7명의 의원 중에 민주당이 2명이 있습니다. 그중 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은 개인정보를 수년간 SNS 단톡방에 유출을 했고요. 거기에는 우리 전에 서명부를 받은 양평 군민의 개인적인 정보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롯이 유출이 됐었고, 공무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유튜브 방송에 제공하고 또 유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 사회를 위축하게 하여 의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과도 하지 않고 소명도 필요 없다며 문서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찢어서 던졌다고 합니다. 청년 정치를 중시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배들이 우리 편 편향, 확증 편향적 사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도 윤리성도 저버리는 그야말로 괴물을 양성하는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았기 앞에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답할 시간을 주신다더니 약속은 안 지키십니까? 드릴 겁니다. 네. 버스 준공영제 말씀 좀 드릴게요. 기회소득과 같은 지사의 핵심 공약이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지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같이 토론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와 양평군이 수행 중이던 행정행위를 하던 그런 사업인데 경기도 지사가 정쟁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아니 좀 이게 그런 왜 발언에 이게 왜 국토부와 수녀 양평군의 단행을 좀 문제입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문제이기도 하죠. 왜 네, 경기도를 경기도의 빼십니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경기도지사로서 시각을 좀 더 봐주셨으면 예, 좋겠다는 그렇게 보고 말씀을 있습니다. 드리고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아니면 말고식의 비판은 그 지난 무심코 돌을 던진 게 국토부 지선 장관입니다. TV 백지화를 한 토론회에 번에 백지화를 시키고 비서 의혹 제기로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상대방은 크게 상처받는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에 대해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개구리 비유를 하셨는데 갑자기 돌 던진 거는 국토부 지사님도 아픔을 장관이고 겪으셨잖아요. 백지화고 저도 겪어봤거든요. 백지화를 알지도 못하고 시켰고 잘 알지 못하면서 생각도 잘 모르고 그 마음도 담지 못하면서 본인의 생각이 답인 양 그 부분에 저는-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로서 얘기를 하는 그러면 것입니다. 지사님, 정치인인 경기도지사도 빠지고 또 여야 국회의원도 빠지고 그리고 지방 정치인도 물러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가 지금은 그 특정인 땅 문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지금-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을 아니에요. 이 반복하지 문제 마십시오. 본질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문제의 그러면 이 부분에 핵심은 동의하지 않으시는 이 겁니까? 문제의 핵심은 빠질 생각이 특정인- 없으신 특정인- 정치인으로서 빠지시고요. 경기도지사로서 접근해 주십시오.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정치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 15년 염원인 수건 사업을 또 양평을 정치 놀이개로 삼지 마십시오. 똑같은 목적입니다. 가장 빨리 하는 더 안으로 이상의 얘기를 하는 고속도로 것입니다. 문제를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이 도로가 가장 빨리 만들어지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정쟁은 경기도지사님 예 말장난하지 말고 일을 하십시오. 일을. 그렇게 말장난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는 겁니까?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좀 심하신 김정현 거 아니에요? 경기도지사는 아직도 경제부총리로 착각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도민을 위한 민생 정치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더구나 경기도의 지역 균형 발전과 경기도지사로서의 민생을 챙기고 있는지 질문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 1년 훌쩍 넘었습니다. 맞선 토크 31개 시군증 몇 곳 하셨습니까? 8개 정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경기도의 국민의힘 대표단은 31개 시군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서 23개 시군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높은 비중으로 지역 불균형에 따른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이야기, 지방 보조금 총액 한도 증액 건의에 대한 부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적극 추진해 달라는 부분,
앞서서 그 말씀하셨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경기 동북부 공공 의료원 설치, SOC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나 민생 돌보기 분야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 제시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정 균형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 좀 의심스럽고요. 경기도 동북부 발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표적 정책 혹시 지사님 생각하고 있으신 거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뭐 지금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은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비전 작업 마무리하고 아마 네. 오후에 질의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틀 안에서 지금 평화경제특구라든지 기회특구 문제 하면서 우리 경기 북부와 또 동북부 문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